신스브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FFT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까지만 얘기해 볼 거고요. 그마저도 너무 나갔다 싶은 내용은 걸러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골라서 써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이 웨이브 테이블을 위해서 너무나 자세한 정보는 필요 없을 테니까요. 제 모든 영상이 그래왔지만 이번 영상만큼은 오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자 스스로 공부해보시면 더 좋겠고요. 잘 아시는 분들께서 댓글로 정정해주신다면 고정시켜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FT는 급속 풀이의 변환이란 뜻입니다. 세럼에선 샘플을 웨이브 테이블로 바꾸는 몇 가지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그 중엔 FFT 방식으로 바꾸는 알고리즘도 제공하고 있고요. FFT라는 방식조차 4가지의 숫자로 나뉘죠. 이번 영상에선 FFT에 대해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웨이브 테이블로 변환된 결과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개발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전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정말 다양한 실험을 해봤는데 뭐 하나 아다리가 맞는 게 없었어요. 어쨌든 앞으로 설명할 내용이 지루할 테니 정말 간단한 요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FFT란 소리를 무수히 많은 멀티밴드로 나누어서 이를 각각 처리하는 겁니다. 멀티밴드 컴프레서 떠올리시면 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서드파티 플러그인 중에는 팹필터 프로 MB가 있죠. 이 플러그인에는 6개의 밴드로 나누어서 컴프레서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럼 6개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개의 멀티밴드로 나누어서 정밀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FFT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다이내믹을 다루는 플러그인이 요즘 많이 등장했고요. 아니면 굳이 그런 원리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무식하게 많은 멀티밴드로 나누어서 유사한 처리를 해주는 플러그인도 몇몇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럼에서의 FFT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특정 샘플을 무수히 많은 멀티밴드로 나눈 다음 그걸 웨이브 테이블로 바꾸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은 다 적용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더 높은 숫자를 선택할수록 더 정밀하게 표현되긴 하지만 옥타브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애용하는 멀티밴드 다이내믹 플러그인은 M-Dynamics MB Large입니다. 여기까지가 상당한 어폐를 담고 있는 FFT의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이제는 제가 아는 선까지의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죠.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FFT를 활용하는 여러가지 플러그인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정작 세럼의 FFT를 이해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같은 FFT인데 말이죠. 굳이 세럼을 활용하시는 데에는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 원치 않으시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얘기부터 해보죠. 앞서 무수히 많은 멀티밴드를 나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는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 이 말 자체는 상당한 어폐를 담고 있습니다. FFT는 소리의 파형을 어떻게 하면 분해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똑똑하신 분들께서 빡센 고뇌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소리를 모두 사인파로 분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빡센 고뇌 과정을 이해하려면 적분, 풀이의 급수, 오일러 공식 같은 우리에게 매우 적대적인 주제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저는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를 모르는 채로 FFT를 설명한다는 건 강좌를 만드는 저에게 물없이 건빵을 먹는 답답한 기분을 느끼게 하지만 여러분에겐 다행스럽고 개꿀인 상황일 겁니다. 이 채널의 아주 초창기 영상에서 모든 소리는 사인파의 집합이라고 말씀드렸죠. FFT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FT란 본디 수많은 멀티밴드가 아니라 모든 소리를 사인파로 분해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무엇이 어폐라는 건지 아시겠죠? 멀티밴드라는 말로 FFT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입니다. 어쨌든 사인파로 분해하는 것을 풀이의 변환, 그리고 그 사인파를 다시 하나의 소리로 결합하는 것을 역풀이의 변환이라고 합니다. 역풀이의 변환은 가산합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이제 FFT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FFT 이전엔 DFT라는 것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이산풀이의 변환이라는 건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소리를 사인파로 분해하는 공식이었죠. 하지만 DFT는 무한한 시간을 대상으로 풀이의 변환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알고리즘이었죠. 그래서 DFT를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FFT가 등장했습니다. 즉 FFT란 DFT를 위한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알고리즘 중 하나라는 말은 여러가지 풀이의 알고리즘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풀이의 변환은 여러가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제 역량으로는 설명드릴 수도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수많은 플러그인들을 써오면서 FFT 이외의 풀이의 변환은 구경도 못 해봤으니 안심하시고 건너뛰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FFT의 핵심은 무한한 시간을 대상으로 하는 DFT와는 다르게 소리를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디오 파형 전체를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고 잘게 나누어서 사인파로 분해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FFT 계산에서 받아들이는 샘플 레이트 그리고 블록 사이즈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변수들에 따라 주파수가 분해된 정도와 기본적인 레이턴시가 결정됩니다. 먼저 샘플 레이트는 FFT가 오디오 데이터를 처리할 샘플 레이트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22K, 44.1K, 48K, 96K 등등등 더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블록 사이즈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의 또 다른 이름은 FFT 애널라이저입니다.
소리를 사인파로 분해한 결과를 시간에 따라 보여주죠. 시간에 따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체 파형을 시간에 따라 잘게 나누어서 분해해야겠죠. 그때 파형을 나누는 크기가 블록 사이즈입니다. 다만 그 블록 사이즈는 FFT 알고리즘의 특성상 2의 제곱으로 블록 사이즈가 제한됩니다. 2의 제곱을 차근차근 따져보자면 2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256, 512, 1024, 2048, 4096 순으로 올라가겠죠. 일단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세럼의 4가지 FFT 알고리즘에서 보이는 그 숫자가 블록 사이즈를 얘기한다는 것이겠고요. 이 숫자가 커질수록 샘플을 나누어서 분석하는 단위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분석하는 단위가 더 커질수록 사인파로 더 정밀하게 분할할 수 있겠죠. 이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데에는 좋은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M-Spectral Dynamics라는 스펙트럴 다이내믹 계열의 플러그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DSEQ나 소스와 같은 계열의 플러그인입니다. 대략 10년쯤 된 오래된 플러그인으로 제가 아는 한 스펙트럴 다이내믹 계열 최초의 플러그인이자 제가 가장 신뢰하고 사용하는 못생긴 플러그인입니다. FFT에서는 블록 사이즈가 작을수록 저음에서의 처리 능력부터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이 플러그인에서 극단적인 컴프레싱을 해서 보여드리자면 이 퀄리티 버튼이 블록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미디엄은 블록 사이즈 4096이고요. 이 퀄리티를 낮추어서 블록 사이즈를 낮추면 저음에서의 처리 능력부터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우 극단적인 컴프레싱을 건 상태입니다. 지금은 미디엄인 상태이고요. 블록 사이즈는 4096입니다. 이제 퀄리티를 낮춰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옵션인 미니멀은 블록 사이즈가 512고요. 저음 쪽은 컴프레싱이 잘 안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스펙트럴 다이내믹 계열의 플러그인으로 저역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높은 블록 사이즈를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블록 사이즈라는 건 주파수를 분해하는 정도, 주파수 분해 능이 되겠고요. 더 쉬운 말로는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공식은 샘플 레이트 나누기 블록 사이즈고요. 조금 전에 들어본 가장 낮은 옵션의 미니멀은 블록 사이즈가 512고요. 저작업 환경은 44.1K, 즉 44100이니까 44100 나누기 512 공식에 따라 대략 86Hz마다 컴프레서가 적용된 셈이죠. 가장 먼저 시도해봤었던 이 미디엄 옵션은 블록 사이즈가 4096이므로 44100 나누기 4096 공식에 따라 약 11Hz마다 모든 대역에 컴프레서가 적용된 셈입니다. 이 공식을 반대로 뒤집으면 레이턴시가 계산됩니다. 이 미디엄 옵션의 경우는 공식을 반대로 뒤집은 결과에 따라 4096 나누기 44100 공식에 따라 0.0928 약 93ms가 되겠고요. DAW에서도 이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DSEQ, SUS, 언필터드 오디오와 같이 요즘 FFT 베이스 플러그인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 플러그인들의 레이턴시를 살펴보면 블록 사이즈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스 같은 플러그인의 경우는 어떤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항상 2048샘플에 해당하는 레이턴시가 나오게끔 보정해주고 있으니 플러그인마다 레이턴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플러그인 내부에서 FFT 외에도 다른 계산을 많이 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레이턴시가 붙을 수 있겠죠. 이미 영상이 충분히 길어졌고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녹화할까 말까 고민한 내용이 있는데 사이드 로브도 얘기해보죠. 바로 전편에서 그래뉼러 신디사이징을 잠깐 보여드렸었죠. 강제로 제로 클러칭을 만드는 장면도 보여드렸습니다. FFT를 계산하기 위해 샘플을 블록 사이즈로 나누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샘플의 처음과 끝이 부자연스럽게 잘리게 됩니다. 만약 이 블록 사이즈마다의 데이터에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게 된다면 원치 않는 데이터가 끼어들게 됩니다. 마치 샘플의 시작과 끝에 페이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클릭음이 발생하는 것과 같죠. 이때 발생하는 잡음을 사이드 로브라고 합니다. 사이드 로브를 보정해주지 않으면 애널라이저에서 원치 않는 정보가 끼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블록 데이터의 특정한 모양을 곱해주어서 강제로 제로 크로싱 포인트를 만들어 해결합니다. 그 모양들을 윈도우라고 하고 일부 FFT 애널라이저에서는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플러그인의 경우에도 윈도우 모양을 선택할 수 있죠. 여러가지 옵션이 있고 이 옵션에 따라 윈도우잉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걸 달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막 음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자칫하면 맹신할 수도 있는 이 FFT 애널라이저조차도 윈도우의 옵션에 따라 그 결과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듣는 소리의 완전히 원본과 동일한 정보, 깨끗한 정보는 FFT 애널라이저에서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윈도우 옵션들에는 각각에 맞는 사용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들어드릴 자신이 없으니 각자 공부해보시면 되겠고요. 여담으로 지난번 어떤 영상에선 애널라이저를 맹신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편을 통해 그 점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었죠.
방금 살펴본 윈도우 옵션을 통해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100% 정확한 정보를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을 알았고, 이 블록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 많은 레이턴시가 필요하다는 점도 알았죠. 블록 사이즈가 커지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랜지언트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블록 사이즈를 줄이면 저음에 대한 분해능이 떨어져서 저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애널라이저는 소리를 절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은 너무 들어갔나 싶긴 하지만 FFT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세럼의 FFT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높은 블록 사이즈를 선택할수록 옥타브가 올라가는 경향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FFT 알고리즘을 이용해 웨이브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윈도우잉을 하고 있는지 매뉴얼에서조차 언급이 없다는 점이 두 번째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실험을 해보았지만 정확하게 검증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세럼의 웨이브 테이블 알고리즘은 이론과 실제 결과가 너무나 따로 노는 느낌이 강합니다. 개발사에서 직접 밝혀주기 전까지는 아마도 미스테리로 남을 겁니다. 그래도 FFT의 의미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으리라 보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 조금은 실마리를 잡으셨으리라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 신스부르였습니다.